그 2차전지 대표 기업인 LG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4분기 실적 쇼크에 2차전지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두말할 나이가 없는데 지금 두말하고 있는 사람들 천지죠. 한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두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휴. 그러니까 이제 큰 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0년 전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그게 2008년인데 2008년 아이폰을 출시하고 결국은 이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넘어가는데 근데 개개의 경우에 이제 나는 절대로 스마트폰 안 쓸 거야. 난 투지폰 쓸 거야 하면서 고집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요. 유재석 씨도 옛날에 이제 투지폰을 되게 고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도 넘어오신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전기차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23년에 좀 천천히 갔으면 24년에 좀 빨리 가야 되고 24년에 좀 천천히 가면 25년에 좀 빨리 가야 되고 어쨌든 간에 2035년이라는 목표치는 다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2035년 되면은 그 뭐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연기관차 안 팔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성차 업체 쪽에서도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뭐랄까 완성차들 이제 현대기아부터 시작해서 뭐 쌍용, 대우 그다음에 수입차들 다 포함해서 올해 대략 한 뭐 20여 개의 20종의 신차가 나오는데 그 20종 신차 중에서 내연기관 신차는 3개뿐입니다. 17개는 전기차예요. 갈수록 그런 이 상황이 더 이제 심화될 겁니다. 기존 이제 내연기관차는 기존에 팔던 것만 계속해서 팔고 신차로는 내연기관차 안 나올 거예요. 신차는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만 계속해서 이제 쏟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연기관차는 지금 단종돼 가는 그런 이제 와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거 갖고 뭐 두나댄니 뭐 캐지 몇 던이 이딴 소리 하는 거는 무식한 거죠.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 거고 그 큰 물줄기에 이제 또 강물의 도도한 흐름에 이게 뭐 고역해봐야 휩쓸려 가기밖에 나겠습니까? 미국 시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대략 한 10월달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36.2%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였고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네. 전기차가 대세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대세네. 이딴 소리는 전기차를 못 팔고 있는 이제 중국 CAT라고 짝짝꿍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전기차 못 만들어 갖고 못 팔고 있는 현대차 애들이 각종 언론에다가 이제 자기 보도자료 이런 것들 이제 막 기사 같은 것들 소스 같은 거 막 뿌려 갖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만 지금 잘못 알려지고 있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얘기 작년에 많이 나오고 했던 게 다 그런 맥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이제 현대차가 지금 각종 언론에 이제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뿌리는 이제 진짜 거대 광고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기사들이 막 만들어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연중에 이제 전기차가 아닌가? 이제 하반기부터 그런 얘기들 다시 많이 한 거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하이브리드가 대세네 뭐 이딴 소리 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도 2035년대 못 파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연기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아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36% 정도 이제 증가한 건데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중국하고 유럽이 대략 한 30% 정도 이제 작년에 성장을 했고 미국은 작년에 51%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 속도가 되게 빨랐고요. 미국은 그동안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다가 23년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이제 제도가 바뀐 게 원래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살 때 그 보조금이 우리는 이제 살 때 바로 주는데 미국은 살 때 바로 안 줬었고요. 이제 1년 지나갔고 이제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신고하면 그 전기차 보조금 이제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해주는 형태로 6천짜리 전기차 사면은 1,000만 원은 1년 지나서 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게 이제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살 때 주는 걸로 바뀝니다. 1,000만 원을 내가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6천만 원 전기차 살 때 1,000만 원 제하고 이제 세액공제 주고 5천만 원 주면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23년 하반기에는 차를 안 샀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잘 안 팔렸던 게 바로 이제 그런 세금 제도를 이제 세액공제 제도를 이제 바꾸면서 생겼던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올해부터는 좋아지겠죠. 일단 지금 대충 얘기 나온 거 보면 전문가들이 대충 예상하는 거는 24년에 전기차 성장률은 대략 한 20% 정도대를 봐요. 뭐 24%, 뭐 25% 이 정도가 글로벌하게는 보는데, 근데 이제 글로벌한 거는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특히 중국 시장 쪽은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도 안 팔려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하는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30%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률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가격 계속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 계속 떨어뜨리면서 이제 수익성이 악화돼 갖고 주가 최근 떨어지고 있는 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중국 얘기고, 미국은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대략 한 60% 이상 올해 미국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미국은 오히려 더 빨라지고, 그 미국이 빨라지는 직접적인 수혜는 이제 대한민국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받게 되는 K 배터리의 몫이 되는 거니까 올해 좋을 겁니다, 당연히. 이미 뭐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 반영을 지금 계속해서 그 이전부터 선반영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 새로운 어떤 저가의 어떤 그 위협적인, 물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앞에 저점을 깨고 지금 내려와 있고, 에코프로가 직전에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오고 있고, LG엔솔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이제는 거의 좀 위협을 받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뭐 그렇게 나오고 1분기에 돌 수 있느냐, 또는 이제 2분기에 돌 수 있느냐, 아니면 올해 이제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좀 많이,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그런 소재 회사와 뭐 LG엔솔처럼 뭐 SK온까지 셀사는 약간 좀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대부분 완공일이 25년 7월, 내년 7월이죠. 보통 완공 기준일이. 그러면은 그 전에는 설비 투자를 위해서 돈이 많이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비용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과거에도 모든 산업은,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설비 투자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물론 주가도 그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출되는 돈이 많으니까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체되고 약간 좀 뭐랄까 버벅거림 현상,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막상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서 수율을 높이고 그 수요체에 납품이 되고 그게 숫자로 찍히고 하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열리는 거죠. 과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고, 그 해에 공교롭게 중국의 자동차 소비가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M, 포드에서 이제 뭐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였으니까. 막 파산 직전까지 갔었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1000만 대 그 생산 캐파를 하면서 맨날 리콜과의 전쟁을 하는 상태였고, 근데 중국에서는 당시 2008년도에 갑작스러운 어떤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그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자동차 마이카 구매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당시에 그 현대기아차가 그 전에 한 3, 4년 전부터 중국 상해 공장, 미국 알리바바 공장 해서 생산 설비를 거의 500만 대를 맞춰놨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계속하면서 고전을 하고 있었지만은 수요가 빵 터져버리니까 그냥 찍어내는 대로 갖다가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죠. 규모의 경제가 열리니까.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 3, 4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 성장해 온 것도 결국은 지속적인 투자잖아요. 그 LG엔솔과 뭐 삼성 SDI, 그 SK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그런데 무슨 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해외 공장을 짓느냐, 그러니 실적이 이 모양 아니냐, 그런 게 나오는데, 저는 과거에 그러한 장치 산업들의 규모의 경제를 한 30년 정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또한 그렇게 될 거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의 부침 현상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에 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 남들이 막 좋다고 할 때 이거 단기적으로 더 먹으려고 막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비중 조절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고점은 결국은 성장률은 지속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드셔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좀 힘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드시지만은 LG엔솔, SDI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규모의 경제가 열리는 그 과정까지 좀 시간이 더 필요로 하지만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과하게 좀 많이 내려오는 과정으로 이제 진입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짧게는 한두 달, 뭐 길게는 한 두세 달 그 사이에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그런 가격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럴 때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한 20, 30%라도 좀 이렇게 갖고 좀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앞으로 펼쳐지는 이 성장감을 즐길 수 있는 그럴 때 이 멘탈을 잘 보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또 꼭대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작년에 이제 하락세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물렸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2024년도에 2차 전지 계속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예, 그럼요. 예, 당연하죠. 장기 트렌드니까요. 조금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 3년 투자할 거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사지 마라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한 종목에 몰빵치지 말고 8종목 중에서 최소 5개 이상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사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내 말 안 듣고 지들 마음대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막판에 7월달, 8월달 이때 이제 뒤늦게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해서 이제 포머라고 하잖아요. 피어링 오브 미싱 아웃 상태에 들어가서 그냥 이제 몰빵 쳐갖고 이제 물려놓고 나를 탓하는 그거는 당신들이 진짜 양심이 없는 겁니다. 46 시리즈가 앞으로 좀 이제 되게 화두가 될 겁니다. 이제 역사를 말씀드리면 보통 보면은 이제 건전지 쓰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원통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통형이 가장 보편적인 이제 원시적인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170 배터리 같은 경우 1865, 170 이게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용 2차 전지에 쓰이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인데 보통 이제 시중에서 보시는 이제 AA나 AAA 사이즈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작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이게 전기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작은 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2170이 4,300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4,300개나 되는 2차 전지, 건전지를 이거를 이제 철사를 칭칭 4,300개를 감아갖고 이게 이제 차에다 다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일이 복잡하고 공정도 많고 관련해서 이제 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수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각형입니다. 각형의 경우에는 대략 한 600개에서 한 700개 정도 들어가요, 전기차에. 그러니까 이제 4,300개에서 600개, 700개니까 많이 주는 거잖아요. 네모난 참기름통, 딱 그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개수를 줄이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로 가면은 개수는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이나 각형 같은 경우는 그 캔이니까 캔의 무게와 부피가 있잖아요. 파우치는 뭐냐 하면은 라면 봉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삼양 농심에 이제 그 라면 봉지를 공급하는 회사가 농심 자회사로 이제 율촌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농심홀딩스 자회사입니다. 그 율촌화학에서 그 실제로 이제 LG 쪽으로 들어가는 그 파우치 2차 전지용 파우치 실제로 만들어요. 재질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봉지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많이 담을 수 있어서 가장 이제 좀 선진적인 형태 이제 파우치인데 그러니까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중에서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되게 제일 높은 게 라면 봉지에 담는 이제 파우치형인데 근데 그럼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를 왜 굳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거일수록 더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파우치가 기술적으로는 가장 이제 이 전기차용에 가장 적합한 배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파우치로 이제 다 시장이 통일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파우치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이 자동차 메이커,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은 그 현대차에서 이제 SK온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받아 쓰기로 결정을 하면 그 모델은 단종될 때까지 SK온의 파우치 배터리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SK온이 몇 년 지나갖고 가격을 좀 올려줘요. 재료비도 많이 올랐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현대차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원통형이나 각형 같은 경우는 이게 표준화 시켜갖고 2170이면 다 규격이 있잖아요. 같은 규격을 삼성한테도 하나 주고 LG한테도 주고 파나소닉한테도 주고 이런 식으로 쪼개줄 수 있거든요. 밴드를. 이게 이제 완성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원통형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갖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170은
개수가 너무 많은 이런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 때문에 각형을 넘어서 파우치형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2170에서 4680으로 넘어가면은 개수가 확 줄어듭니다. 대략 해서 한 900개 정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형 대비해서 개수의 차이가 없어요.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각형하고 원통형 두 개에서 보면 원통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생산 속도가 5배 빠릅니다. 각형보다. 각형은 이렇게 가구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4번 이렇게 접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원통형은 감으면 되니까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46 사이즈를 만드는 4680이나 4695나 46120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드는 경쟁이 지금 배터리 회사들 사이에서 되게 이제 많이 붙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이제 또 배터리 업계에 이제 우열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그 관련해서 이 46 XS46 뭐 80이나 95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가장 앞서 있는 진도가 빠른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고 그 다음이 금양이고 그 다음이 삼성 SDI고 이제 그 정도 순이고요. 파나소닉이 원래 이제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46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46으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그 낭보가 이 파나소닉이 미국에 저기 배터리 공장 짓는 거를 철회했다는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46을 완성을 못 시켜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파나소닉 거를 쓰던 거를 이제 파나소닉하고는 결별하고 LG 거를 쓰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에 테슬라 향 파나소닉 물량을 LG가 향후 뺏어오게 되는 아주 이제 엄청난 이제 호재가 사실은 있었는데 보도도 안 되고 보다는 기자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무식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짚어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도 다 이제 공매도 세력 특권 카르텔의 이제 일원으로 어떻게든 2차전지 주가 떨어뜨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2차전지는 안 좋아야 돼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갖고 거기에 맞는 이제 이 뭐랄까 이제 증거들만 찾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뉴스들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사도 보면 이제 파나소닉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뭐 이딴 소리 얘기하는데 진짜 그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 게 지금 그 IRA 규정 때문에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짓지 않으면 보조금 안 주잖아요. 일본에서 만들어서 미국 가면은 7,500원 못 받는데 그게 경쟁이 될 턱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산업 구조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참 아유. 한심한 거죠. 원통형으로 4680 원통형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그 당위성을 이제 SK도 그러니까 인식을 한 거고요. 근데 제가 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발표는 할 수 있죠. 만들겠다라고 발표는 할 수 있는데 3년 하게 그 목표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공부 열심히 해갖고 올해 전교 10등 안에 들겠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SK는 제가 봐서 좀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SK는 원통형 기술이 없어요. 그 SK 쪽 배터리 기술은 LG 그 엔솔 거를 훔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원통형 하다가 각형 하다가 파우치형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이제 기술 발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SK는 LG가 이제 원통형 하다가 각형 하다가 파우치형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그 파우치형으로 넘어가 있는 그 기술을 훔쳤기 때문에 파우치밖에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파우치 하다가 역으로 이제 지금 각형 한다고 발표했는데 각형은 지금 대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경쟁하기 위해서는 4680 원통형이 필요하다는 걸 SK도 인식을 하고 우리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됩니까? 차례가 갑니까? 그게. 그 근본 2170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4680, 4695는 더더욱 더 어려운 거예요. 갖고 지금 파나소닉도 4695 안 돼갖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2170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슬라 계속 납품하면서 기술 개발해왔던 지금 파나소닉도 지금 46 쪽에서는 손들고 있는 지금 판국에 2170 기술 하나도 없는 SK가 어떻게 4695를 하죠? 저는 그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2차전지 기업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리튬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튬 가격이 2차전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리튬 가격은 앞으로 더 떨어지게 될까요? 지난해 4분기죠. 톤당 10만 위안을 막 깨면서 이제 막 더 부각을 시키면서 난리가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 1월 들어서 86,500위안 정도로 이제 그 톤당 그렇게 탄산 리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2년도 4분기에 이제 최고치를 찍을 때 거의 60만 위안 근처죠. 그 근처까지 이제 갔다가 현재 86,500위안이니까 거의 5분의 1 토막이에요. 고점 대비 80%. 근데 지난 2017년도 최고치 때 한 15만 위안
정도 이렇게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이 있고 막 그러면서 거의 뭐 지금과 같은 수준, 거의 한 고점대 한 70% 정도 꺾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20년도부터 해서 22년도까지 거의 뭐 10배 가까이 급등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앞선 이제 저점 부근, 그러니까 고가 부근 정도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리튬 가격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희귀 광물이기 때문에 수요의 공급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정해지죠. 지금은 이제 지난 2017년도 고점에서 20년도 한 2년여 동안의 하락, 그리고 바닥 다지기, 그리고 거기서 10배? 그 과정이 결국은 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은 전기차 수요도나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뭐 리튬이 뭐 소요가 되겠어? 뭐 그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더 빠질 거야. 막 더 빠질 거야.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양극재 회사들이 그 셀사에 납품할 때 레깅 효과라고 하잖아요. 리튬을 사와서 어쨌든 한 3개월, 평균 3, 4개월 정도 뒤에 이제 셀사에 납품하는데, 처음에 뭐 만약에 뭐 30만 위안에 사온 거를 지금 와서 보니까 8만 위안이에요. 그럼 뭐 거의 뭐 5분의 1 토막 가격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제 영업 마진이 뚝 떨어지는 거니까. 일례로 지난번에 LNF가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리튬 이제 연말 재고 조정을 하잖아요. 리튬 평가손, 재고자산 평가손이 2,500억이에요. 그래서 연간으로 해서 2,800억 정도 이제 영업 손실을 이제 발표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지난 하반기부터 급격히 떨어진 거가 계속 이제 반영이 되고, 연말 이제 결산에 따른 재고 조정 그 부분이 평가되면서 재고 평가 손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달 26일인가요? 27일? 그때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2월 7일 날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 발표하는데, 마찬가지로 LNF처럼 그런 예상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리튬 가격이 어쨌든 양극재 회사들이 셀사에 납품할 때 그 레깅 효과로 인해서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그게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한 10만 위안 밑에서 확보한 리튬이 이제 나가는 거는 2분기나 3분기 초가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그냥 거의 뭐 또이또이 내지 약간 소폭 상승하면은 리튬 가격으로 인한 뭐 레깅 효과, 그걸로 인해서 그 실적이 또 급격히 박살나는 그런 거는 이제 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뭐 7월 부분이 이제 그 공장 오픈이잖아요. 근데 이제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에 설비 투자한 공장들이 서서히 이제 오픈이 돼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캐파가 계속 증설되는 게 이제 그 공장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공장 가동이 된다고 바로 이거 매출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수율도 잡고 뭐 하면은 공장 가동부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리튬 가격이 지금 현재 86,000 위안에서 10만 위안 전후의 어떤 다지기, 지금 현재 어떤 그 수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그동안 급격히 내려온 그 가격 대비해서는 좀 더 완만해지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최근에 나오는 건 이제 리튬 가격이 한 2분기 전후에서는 조금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그 배터리 회사에 대한 뭐 매도 리포트를 낸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뷰를 크게 안 좋게 보는 그런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봐도 리튬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뷰가 조금씩 바뀌는 거, 조심스럽지만 바뀌는 거. 그렇다고 급격한 어떤 바뀜이 아니라 그 하향 안정화, 그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실적들이 올해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는 안정화가 좀 되는, 그리고 또 이 투자한 그 공장들이 가동이 되면서 캐파가 이제 너무 늘어나고 Q의 증가와 P의 증가가 하반기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좀 변화가 되는 그런 절차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주가의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무너졌기 때문에 매도가 부르는 그 현상이 약간의 어떤 변화가 그 앞으로 그 1분기면 3개월이잖아요. 그 사이에 물론 내리 더 꽂는 힘 때문에 내리 꽂을 수는 있지만은 그 바운드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약간 축소가 되는 구간, 그게 이제 그 사이에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반등에 꼭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이고 반등의 시기는 언제로 전망하시나요? 사실 주가는 뭐 저는 이제 그냥 현실적인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성장주는 정배열의 쏠림이 각도가 강할 때 그때는 좀 이제 비중을 축소하고, 그리고 역배열의 한 가운데 있을 때, 정점에 있을 때, 역배열의 거의 뭐 그냥 공포의 패닉 구간, 그럴 때 슬슬 사 모으면은 돈이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이 됐고 오늘 빵 터져버린 거죠. 급락이. 그러면은 주가라는 게 오늘의 급락이 내일의 급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상승이 내일의 상승을 보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가는. 무수히 많은 뉴스와 무수히 많은 그 수요와 공급자들에 의한 가격이 결정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봐서는 오늘의 어떤 그 폭락? 그거는 결국은 에코프로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51만 5천 원에 끝났는데 여기서 더 내리꽂는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이 가격 그리고 지난 금요일의 가격 부근은 언제든지 공을 빵 내리쳤을 때 내가 힘껏 빵 내리치면 튀어오르는 각이 크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서 똑 떨어뜨리면 똥 했다가 이렇게 요 정도만 되잖아요, 이 변동이. 근데 지금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 강한 힘의 팍 눌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내리더라도 튀어오르는 힘이 더 강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는 접어들었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고 너무 흔히 뭐 우스갯말로 그냥 뭐 한강을 가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 6개월 이상 참아온 지루함이 시위로 이렇게 좀 표출되는 가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구간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부분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이거 진짜 막 붕괴되고 박살나고 진짜 나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저는 2차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는 그럴 리는 없다. 잠깐의 큰 변동성은 있어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믿어왔던 만큼 그 범위를 찾아가는 과정의 어떤 변동성은 있어도 차근차근히 그런 부분이 결을 맞춰서 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투자는 어떤 종목에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24년도에 어떤 2차전지 종목이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4개의 종목이 이제 가장 좀 저렴한 것 같은데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4개가 제 8개 종목 중에서도 이제 제일 좀 저렴한 걸로 그렇게 밸류에이션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갖고 가시면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 테이블은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린 바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현재가를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3년 뒤에 상승 여력이 나올 거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될 거고요. 그 적정 주가 테이블은 제가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좀 예시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그거를 100% 진리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내가 계산을 해서 내가 그 적정 주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떨어질 때 불안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적정 주가가 나오는지 그 과정을 내가 직접 스스로 해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22년도 얘기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에코프로를 되게 좋게 말씀드리고 했던 거는 그게 가격이 7만 원대부터였습니다. 7만 원대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때 22년도에는 이제 한 8월 달에 그때 올라서 한 15만 원 정도 갔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떨어져서 이제 22년 연말, 23년 초에는 대략 한 10만 원 선까지도 이제 떨어졌었는데 15만 원 산 사람들은 10만 원 떨어졌으면은 그게 벌써 한 30% 정도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1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 되게 쌌던 가격이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15만 원에 처음 사서 10만 원까지 떨어졌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 같은 기간에 15만 원에서 10만 원 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럼 에코프로 말고 뭐 다른 주식들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플러스 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15만 원 샀는데 10만 원 떨어졌을 때 내가 이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중에 그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서 15만 원 넘어가는 시점에라도 섣불리 안 팔게 되고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100만 원까지 끌고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냥 대충 기동량 듣고 이거 좋다 하더라. 배터리 아저씨라는 사람이 2차전 진짜 잘 보는데 그 아저씨가 이거 주식 되게 좋다 하더라. 해서 샀던 사람은 15만 원 사서 10만 원 떨어졌다가 다시 15만 원 오면 팔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원금까지 오면, 원금에서 조금 넘어가면은 팔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뭐 한 100만 원, 12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를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공부해서 이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나중에 그 주가가 내가 샀던 가격 100만 원, 120만 원이 됐을 때 그때 안 팔고 더 들고 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때 샀던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이제 기업 가치나
기업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나 있고, 그래서 그 마이너스 나 있는 상태에서 되게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떼아 씨 저거 말 들었던 거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으면 100만 원, 120만 원 본전 갔을 때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평생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렸던 거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샀어요. 사서 이제 내가 이 주식이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서 10%, 20%, 30% 수익 나면 잽싸게 팔게 돼 있고요. 물리고도 못 팔잖아요. 본전 될 때까지 견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본전 오면 드디어 본전 왔구나 하고 팔고 떠난단 말입니다. 본전 안 오는 건 마이너스 난 상태로 계속 갖고 가겠죠. 하염없이 10년, 20년. 그게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딴 식으로 해갖고 발전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의 성패는 많은 종목을 투자를 해서 그 이제 승률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종목이 10배가 나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이제 심루타 종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주가가 10배 오르는데 그게 한 달 만에 10배 오르겠습니까? 6개월 만에 10배가 오를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1년 만에 이제 150만 원에 갔으니까 이제 10배가 1년 만에 오른 건데, 그거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고, 대개의 경우에는 1년 안에 10배 오르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최소 3년, 4년, 5년은 가야 10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3년, 4년, 5년 동안 계속 갖고 10배가 오를 때까지 내가 이 주식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으려면, 그런 배짱을 기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해야죠.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해서 100%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밸류에이션 한 거에 대한 내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10배가 될 때까지 끌고 갈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0배를 먹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0배를 오를 수 있는 주식을 픽해서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 용기, 배짱 이런 거를 이제 가지시려면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공부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10m 종목이 왜 있어야 되냐 하면, 이게 이제 5개 종목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경우에 그 5개 중에서 딱 하나만 10m 종목이 있어도 내 계좌에는 2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5개 종목을 내가 사서 다 성공했는데 그 5개가 다 20%씩 올랐다. 그러면 20%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0 하고 10루트 하나가 있으면 내 재산이 2배가 되는데 20% 승률이 이제 100%가 돼도 그거는 내 재산이 20%밖에 안 느는 거거든요. 20% 느는 거 하고 2배 느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이 뭐 거의 바닥 가격인 것 같고요. 그 전에 들어갔었어야 되고요. 들어가서 지금 물려 있어야 정상이고요. 안 들어가고 있었던 분은 지금 들어가면 더없이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오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재료는 이제 제가 2차 전지 K 배터리 레볼루션,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클래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공부할 거리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사실 그것 좀 하셔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자꾸 꽁으로 벌어 먹으려 하는 그런 나쁜 습성부터 버려야 됩니다. 유튜브 기웃기웃해서 그 무료 정보 들어갖고 그걸로 내가 기동량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걸려먹은 거예요. 저는 여전히 소재 중에서는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제 해자예요, 해자. 넓고 깊은 해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술적인 독점력, 기술적인 진입 장벽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에서 그런 이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가장 높고 뛰어넘기 힘든 게 바로 양극재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양극재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 양극재 기업 중에서 한국의 1등이 아니고 세계 1등이 에코프로 BM이에요. 걔네들의 그 양극재 기술은 누구라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BM의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기타 여러 가지 소재들, 리튬이나 전고체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에코프로가 되게 좋은 회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에코프로 BM의 이제 그 뭐랄까 이제 D를 맹렬하게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자원을 공급하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가장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와
그다음에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등등 기타 등등 해서 이제 다양한 소재를 또 공급하고 있는 이제 LG화학. 그렇게 해서 제가 6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기술력에서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뭐 현재 위치에 비해서는 좀 너무 저평가 상태인 이제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그 실리콘 음극재가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이제 그런 쪽이 기술 방향이 될 거니까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노 신소재. 이렇게 해서 제가 8종목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8개 종목은 이제 과거 그 모바일 혁명 시대에 이제 그 한 10몇 년을 이제 풍미를 했었던 빅테크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팡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하는 이제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이런 느낌의 이제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이제 갖고 가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갔을 때 크게 실패 없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어서 이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다가 지금 대한민국 이제 여의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리서치 센터에서 커버하는 종목이 너무 적어요. 지금 대략해서 한 3,000개 정도 종목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여의도 리서치 센터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은 300개가 안 됩니다. 10%만 커버하고 있어요. 나머지 90%는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90% 방치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서도 좋은 주식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있겠죠? 거기서 큰 시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또 마찬가지로 심루타 종목의 이제 가능성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많이 이제 올리게 해줬던 분이 바로 선대인 경제연구소 이제 선대인 소장님이고요. 실제로 뭐 선대인 소장님이 금양도 발굴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크게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 그런 형태의 이제 되게 저희가 보통 스몰캡이라고 하는 이제 시총 뭐 한 몇천억 정도 규모 되는 이런 회사의 주식들이 이제 이게 크게 성장하면서 이제 몇 조 단계 이렇게 이제 빠르게 성장해서 이제 한 뭐 10배씩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좀 발굴을 좀 이제 일부 좀 병행하는 뭐 포트의 한 20%, 30% 정도 이제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한번 좀 찾아보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병행되면 더 이제 수익률 재고침에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2차전지 통틀어서 보면은 결국은 시가총액이 저는 뭐 사이즈 작은 종목들은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고 어쨌든 이제 대표주들의 흐름에 따라서 그 안에 대장주가 나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LG엔솔이 바닥을 잡아주고 견주하는 어떤 모습 그 부분이 보이면서 에코프로 형제가 대장이 됐던 거고 지금 반도체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큰형님이 바닥을 잡아주고 추세를 이렇게 바꿔주는 큰 항로를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할 때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스페타시스나 그런 것들이 나오듯이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나 그런 거는 신고가를 못 뚫는데 또 지금은 뭐 온디바이스니 뭐 CX레인이 그런 것들이 막 반도체 쪽에서 뭐 난리를 피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어쨌든 에코프로 형제가 대장주였어요. 근데 주가가 큰 조정을 보이면은 그 다음에 정상화가 될 때의 대장주는 물론 그 앞전에 대장주가 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이를테면 뭐 포스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이 전액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걔는 시가총액이 한 1, 2조 정도 선이니까 그 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큰 덩어리 있는 큰 형님들이 항로를 바꿔줄 때 그 전체 시장하고 결이 다른 종목군들 저는 사실 그런 쪽을 굉장히 작년에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용을 TV 강연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강연을 통해서 그 대장주의 흐름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큰 조정 이후에는 늘 바뀝니다. 반도체든 바이오든 바뀌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장주의 흐름은 아직 이거다라고 단정을 짓지 마시고 유연하게 열어놓되 일단 핵심 소재 4인방은 일단 열어놓고 보시고 그 안에서 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핵심 소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극재죠. 결국은 양극재가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원가 비중이 45%고 그리고 이제 전구체죠. 전구체가 우리나라 이제 유일하게 지금 국내 설비를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예요. 걔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뭐 에코프로급이니까 지금 핵심 소재는 결국은 양극재와 전구체인데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와 코 퓨처엠, 리튬과 양극재,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마찬가지로 리튬과 양극재잖아요. 결국 수직 계열화를 가장 잘해놓고 있는 그 에코프로 형제, 수직 계열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포스코 형제. 결국 그 안에서 또 대장주의 흐름이 나오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LNF 같은 경우, 그럼 그 안에서도 걔들은 이제 좀 사이즈가 좀 작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안에서 핵심 소재, 양극재와 전구체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엔캠이나 이제 전해액 같은 것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는데 걔들의 시가총액의 어떤 퍼포먼스의 그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업데이트가 될 때 또 한번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은 일단은 배제하고 그래서 정상 가격을 왔을 때 그거를 또 한번 보는 게 일단 핵심 소재는 현재로서는 양극재 그리고 리튬 쪽으로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 하락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전망과 주가 흐름은 어떠한가요? 그냥 쉽게 제가 차트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지금 에코프로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요 회색선 있잖아요. 회색선. 회색선이 2년 평균선입니다. 2년 평균선. 오늘 근데 이 가격이 왔어요. 이 2년 평균선이 50만 원인데 이 가격이 오늘 왔습니다. 제가 그 지난 영상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삼각수렴형, 하락삼각형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대량 거래를 수반시키고 팍 올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골파이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골파이가 오늘 어제부터 해서 나온 거죠. 죄송스럽게도 이 말이 현실이 돼가지고 되게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동안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다가 내리 꽂았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고가와 저가. 자, 저가는 아직 안 깨졌는데 고가를 계속 낮추고 있었죠, 여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가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골팍이라는 이 부분 이렇게 나오는 게 이틀 됐어요. 그리고 2년 평균선에 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1년 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까만색 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이게 붕괴가 된 거예요. 이 선이. 이게 붕괴가 됐고 60선, 초록색 선은 60선인데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죠. 그동안은 정배열이죠. 20선과 60선과 120선, 240선, 480선. 이게 지금 정배열로 이렇게 쫙 있다가 주가가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고 나서 결국은 이 하락, 그리고 여기서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선을 못 넘었죠. 그리고 계속 고점을 낮추고 있었고 바닥은 계속해서 지키는 듯 했으나 결국은 이럴 경우에는 하락삼각형으로 해서 골파기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골파기는 결국은 밋밋한 변동성을 결국은 변화를 주기 위한 가격이고 이 가격은 결국은 이렇게 했다가 쏠림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 자리 요게 역배열로 이제 넘어가죠. 여기 보면은 60선과 요 240선 요 자리가 역배열이 넘어가요. 이번 주면은 역배열이 되겠죠. 이 상태면은. 그럼 역배열이 되면은 자율반등이 한번 나오죠, 보통. 자율반등이 나오면은 결국은 지켜야 될 지지선, 이 60만 원, 이 부분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한번 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는 쉽게 말해서 바닥점에 가까운다. 그리고 이렇게 된들 또 요 자리, 이거는 언제든지 또 터치를 할 수 있는 60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를 계속 넘나드는 요 과정이 되면서 결국은 이 앞전에 있는 수급, 자 여기는 보면은 누가 봐도 개인의 수급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근데 하나 변화가 요 6월 달부터 해서 이 빨간 선이 요게 외국인 수급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사죠. 요때부터 요 구간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얘들이 산 가격이 여기는 80만 원 정도예요. 여기 산 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샀다가 120만 원까지 샀다가 여기서부터는 좀 멈춰 있어요. 멈춰 있다가 얘들의 수급이 12월부터 늘어요. 이렇게 12월부터 이렇게 늘죠. 그럼 12월부터 가격이 여기죠. 70만 원부터 계속.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이 엄청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엄청 샀어요. 급락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여기서 산 가격, 여기서 산 가격 이렇게 더하면 내려갈수록 결국은 외국인 지분은 늘어나고 평균 단가는 낮아지겠죠. 마음이 급한 개인의 매물은 이제 또 실망스러운 매물들이 나올 것이고 또는 신용과 미수 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 과정이 결국은 골파기가 진행이 된 거죠. 이게 이 자리가. 그럼 이 골파기는 결국은 이 고점 이 자리부터 해서 약 한 15%에서 20% 정도인데 그 가격은 1차적으로 왔고 여기서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 과정 그것 때문에 이제 언더슈팅이 더 또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경험적으로 보면 이거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 과정,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는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이 오버슈팅이 나왔고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 반대의 개념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의 이 가격 범위는 크게 언제든지 되돌림을 줄 수 있는 그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그 가격 변동성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처져서 불안, 공포, 패닉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할 그런 가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됐다가 멈추는 선, 1차적으로 이제 반등을 주는 요 선과 여기서 줄 경우 또는 한 차례 더 했다가 또 이렇게 주는 경우 해서 이제 마디가 형성될 텐데 그 과정이 앞으로 1, 2개월 내로 해서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이 또 이제 지나면은 주가라는 거는 언제든지 반대 현상, 지금까지의 결과 반대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너무 처지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비중 조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등을 했을 때 내가 정말 현금이 없다. 그럼 한 20, 30% 정도를 과감하게 마련할 수 있는 준비만 좀 하시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 다음의 기회에서는 보유한 그 비중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온다. 부자들의 공부방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추가적인 어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 부분을 너무 실망하거나 공포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PM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결을 보면은 20선, 60선, 120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결국은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아주 부채살처럼 쫙쫙 뻗어나온 정배열이고, 자, 20선과 60선이 무너진 자리가 여기고, 역배열이 나오고요. 자, 60선과 120선이 이제 무너지는 요 자리.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선, 60선, 120선 정배열이잖아요, 지금. 아까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요 2년치 평균선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요 1년치 평균선에 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현재 11월 달에 이제 그 공매도 금지 급등하고, 여기는 12월에 대규모 수주. 그것 때문에 이제 급등한 자리.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이 이제 오늘 10.9% 때려 맞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열어놔도 결국은 이 자리가 이 앞선 이 가격을 깨지 않았잖아요. 얘는. 이 결이 약간 좀 다른 거예요. 에코프로하고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똑같이 결을 보면 여기서 11월 달에 저점 찍고 요런 모양을 해서 에코프로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맞은 거고. 얘는 지금 여기서 대규모 수주 때문에 잠시 이 자리를 머물러 있는 거고. 그 차이인데 결국은 이 차이가 결을 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의 음봉이 결국은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요 부분이 진행이 된다. 얘는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이 그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을 할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전부 다 팔았어요. 근데 에코프로 BM만 개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팔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여기서 안 빠졌잖아요, 지금. 여기서 안 빠졌고. 다른 것들은 여기 저점을 계속 테스트하는 구간이었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좀 더 하락,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 자리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역시도 같이 골파기의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지금 좀 다른 게 수급이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여기서. 근데 12월부터 외국인들 빨간색이 좀 이렇게 매수가 늘어나죠.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팔다가 얘들이 외국인이 12월부터 바뀌어요. 근데 이게 비단 이 종목만이 아니라 이 12월 요 초중순 요때의 핵심 소재들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러고 1년 동안 내내 팔던 종목을 12월 초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들어와요. 근데 주가는 계속 약한데 매수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은 바닥에서 그냥 계속, 왜냐면 급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앞으로 좋아질 거, 1년 뒤에 좋아질 거, 2년 뒤에 좋아질 종목을 미리 사거든요. 미리 사는데 얘들이 한두 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고 사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이런 투매를 부르는 이런 자리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땡큐죠. 얼른 사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파 올려보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막 퍼포먼스가 막 보여지지만은 그 전부터 바닥에 막 있을 때부터 주가는 안 가는데 외국인이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빵 터지듯이 지금 양극재 대표주들이 배터리 핵심 주들이 지난 12월 초중순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눈에 안 띄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은 결이 바뀌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근데 그 시간이 결국은 저는 마디를 끊어서 앞으로 짧게는 한두 달, 두세 달, 그 사이? 그 정도가 이제 그 바닥점? 그리고 그 바닥점이 찍히면 결국은 멈추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오래 기간이 아닌 상태에서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같이 가격이 떨어져도 누군가 많이 사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누군가가 사지 않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계속 수요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봐야죠. 그게 거래량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 규제가 많아요. 근데 투자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아파트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곳 여기 들어갑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떨어지면 기회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